2019년 6월 8일 일산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파주시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상지석동에 위치한 타임하우스 19평형 3층 경매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8657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9천이고요. 최저 금액은 9,310만원까지 떨어진 최저가 49%, 감정가 대비 최저가 49%까지 떨어진 보기 드문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타임하우스 19평형 302호입니다. 자, 건물 면적은 실면적이 17.1평 나오시고요. 분양 면적은 19평형입니다. 자, 경매 물건 중 주거지역 내에 나오는 주거용 건물 내에서는 빌라 경매 물건이 가장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또한 대지 면적이 62.5제곱미터로 18.9평이 나오는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입찰일자는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법원 101호 법정에서 2019년 6월 18일 화요일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현장 사진을 좀 보면 비교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빌라 경매 물건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총 4층짜리 빌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 동간거리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전경도 튀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타임하우스 빌라입니다. 자, 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8-8657 사건이고요. 자, 입찰일자는 2019년도 6월 18일 고양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에 문을 열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 순서에 맞게 경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소재지는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타임하우스 4동입니다. 4동의 3층 302호 경매 물건이고요. 자, 분양 면적은 19평형입니다. 자, 여기 상세 내용 중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입찰 방법은 강제 경매라는 거고요. 보통 경매 물건 중에 임의 경매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강제 경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제 경매는 보통 개인적인 채권에 의한 집행 권한을 받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을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채권자가 일단 개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땡땡 누구누구고요. 자,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경매를 신청한 김 누구누구가 청구한 청구액은 7,273원 밖에 안 되지만, 자, 청구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이 빌라 경매 시세에 비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경매 물건을 평가할 때 있어서는 이 청구액보다는 이 타임하우스 3층 302호의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전체 채권액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저희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감정가는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이고요. 최저 금액은 지금 9,310만원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자, 입찰보증금.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입찰보증금은 뭐 다 아실 건데요. 입찰보증금은 최저 금액의 이제 10% 금액입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최저 금액의 10% 금액이 입찰보증금이라는 거고요. 이 물건 9,310만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 최저 금액의 10%니까 931만원이 입찰보증금으로 준비가 되셔야지만 일단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이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에 유찰됐죠. 자, 한 번씩 유찰되게 되면 이 고양 파주 지역은 30%씩 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날 유찰이 이루어졌고, 자, 한번 유찰된 상태에 최저가 70% 금액이 1억 3,300, 5월 14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됐으나 또 유찰됐습니다. 유찰돼서 자, 49%까지 떨어지는 사건이고요. 49% 금액은 9,310만 원이다. 자, 6월 18일 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빌라들은 방 3개, 욕실 2개이면서 확장형 구조의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가스 난방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구조고요. 그 다음에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자, 위치적으로 상지석동은 일산 신도시와 접한 지역이다 보니 일단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면서 교통도 비교적 괜찮은 지역입니다. 괜찮은 지역이고, 요 빌라는 아이스돌 야구장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빌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전경으로 현장의 빌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볼게요. 자,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 물건에 아까 채권 총액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김땡땡이 7,273원 밖에 안 되시지만, 자, 이 물건의 전체 채권액을 합산해 보면 근저당 인천수협에서 1억 4,640만원의 채권이 있고요. 이 채권과 경매를 신청한 채권액을 합산해 보면 한 1억 6천 정도의 전체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매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억 6천 정도의 채권이라면 이 타임하우스 19평형 3층 빌라 시세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이제 현황조사 내역인데요. 자, 현황조사 내역은 경매 물건을 저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요.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접수받고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경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황 조사한 내역을 경매 서류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자, 7월 24일 날 5시 10분에 이제 조사한 내역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임대차 관계를 보면 임차인이 0명이라는 거죠. 한 명도 임차인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기타 내용을 좀 보면, 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고요. 자, 등본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에는 소유자 한 세대가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황조사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기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일단 믿고 경매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일단은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경매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추후에 낙찰을 받고 법원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을 방문했을 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그 시점에 명도를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건데요. 경매 물건을 저희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작성 일자. 자, 2019년 4월 29일 날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매를 진행하는 날짜가 6월 18일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지금 작성된 날짜이기 때문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근거로 알고 경매에 참여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자, 최선순위 설정 일자도 중요합니다. 자, 2017년도 10월 31일 날 이 물건의 최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17년도 10월 31일 이전에는
어떠한 근저당도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근저당이 가장 경매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시고 그 후에 아니면 그 전에 입주한 선순위, 후순위를 저희가 판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 명세서에서도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여 있다는 것을 일단 서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장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사진에 보면 자,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자, 상지석동이면 입지 조건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자, 입지와 준공 연도는 빌라 경매 물건으로서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또한 또 4층짜리 건물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3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노열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빌라 경매 물건들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아직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물건들이 한두 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이 분양하는 물건이 또 시세가 중요할 거예요. 이런 시세를 우리가 알고 일단은 경매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들어가는 출구를 보면 일단은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층에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식 구조의 빌라 경매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라 경매 전경인데요. 일단은 4층 건물이고 지금 3층에 나와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조망권, 일조권은 상당히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앞에 공간을 막고 있는 건물이 있거나 유해 시설이 있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해 시설도 없는 지역의 빌라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4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동간거리는 비교적 넓다. 그리고 주변에 복잡한 시설은 없어 보이고요. 유해 시설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보통 다세대 빌라를 짓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부 시설, 외부 시설인데요. 총 4개 동이면서 이 뒤쪽에 있는 또 다른 빌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지는 빌라들을 보면 나홀로 빌라가 아닌 이제 그 지역마다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 단지와 같이 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빌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일단 도로 전경이라든지 단지 앞 주차 공간 이런 부분도 좀 넉넉해 보입니다. 자, 19평형 방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인데요. 일단은 방이 하나, 둘, 3개 구조고요.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고 자, 최근에 지어지는 빌라들은 이렇게 확장형 빌라라고 합니다. 준공 이후에 거실 공간이나 이런 방에 있는 베란다 면적을 다 확장해서 일단은 확장형으로 구조를 만든 이후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확장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빌라들은 보통 공간 활용을 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와 비교시 19평형이지만 일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일반 아파트 한 27평에서 30평형 정도의 공간과 거의 동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지금 이 정도 20-30평 정도의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1억대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의 장점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1억대의 경매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은 빌라들을 보면 내부 시설이나 내부에 갖춰져 있는 옵션들이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되는 빌라들을 가보면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 시설 또한 굉장히 좋은 그런 빌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물건 또한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난 빌라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면 그 주변에 빌라들이 경쟁을 하면서 분양을 했던 시점입니다. 상지석동과 인접해 있는 성석동이라든지 조리읍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빌라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요. 그쪽에 있는 빌라들이 그 시점에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 내부 옵션을 가지고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안의 구조나 옵션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